화학 반응의 규칙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럼 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할까요?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즉, 물을 예로 들어보면 물은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들은 각각 질량이 정해져 있고 산소 원자들도 각각 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한다면 그 개수비만큼의 질량비도 각각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화합물을 형성할 때만 일정한 개수비입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하고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구리를 만드는 반응을 살펴보면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를 형성합니다. 역시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때 구리 2분자가 산소 1분자와 결합해서 산화구리 2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산화구리를 만드는 성분 원자의 개수비를 살펴보면 구리 대 산소의 비율은 1대1입니다. 그리고 구리 원자의 질량과 산소 원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는데 구리는 64, 산소는 16입니다. 그러면 질량비는 1대1로 결합을 하는 개수비를 가졌으니까 64대 16, 즉 4대1의 비율의 질량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를 적어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즉 구리 2분자, 그 다음에 산소는 분자가 산소 원자 2개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2 곱하기 16으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화구리가 2분자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각각 4대 1대 5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질량보존의 법칙이 성립함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죠. 자, 물을 만드는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데요. 이때도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개수비는 곧 분자수의 비니까 수소 2분자 대 산소 1분자가 결합하면 물 2분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물을 만드는 각각 구성 원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개수비를 살펴보면 수소 대 산소는 2대 1이고요. 수소의 질량이 1, 산소의 질량이 16이니까 질량비를 살펴보면 수소 2개의 원자와 그 다음에 산소 1개의 원자 즉 1대 8로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비는 2대 1대 2지만 질량비는 계산을 해보면 1대 8대 9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고 걔네들의 개수비를 알게 되면 그리고 각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 질량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식에서의 질량비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일정 온도와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체일 때에만 이 반응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모든 기체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식을 살펴볼게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식입니다. 자, 수소 2분자가 결합을 해서 산소 1분자와 결합해서 물 2분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는 기체 반응이니까 물이 아니라 수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모형으로 나타내 보면 자,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그 다음에 수증기가 2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각각 원자들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 부피당 수소 원자 하나, 한 부피당 산소 원자 하나. 근데 수소는 지금 2부피니까 원자가 2개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러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수증기를 만들 때를 살펴보면 수증기 한 분자를 만들 때에는 수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반 개가 결합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렇게는 결합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 원자가 쪼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원자설을 이용해서 반응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타낸 게 그 옆에 그림입니다. 자, 지금처럼 각각의 부피 안에 분자의 형태로 물질이 들어있다고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는 수소 원자 2개가 합쳐져서 수소 분자 하나를, 산소도 산소 원자 2개가 합쳐져서 산소 분자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하게 되면 수증기 2분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자가 쪼개지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식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 만드는 개수비는 2대 1대 2가 되고요. 개수비가 곧 분자수의 비니까 똑같이 2대 1대 2가 되고요. 분자수의 비가 곧 부피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적어봤을 때 이게 기체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개수비는 곧 분자수의 비이고 부피비임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출입에는 크게 2가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발열 반응,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높이게 되는 게 발열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어갔으니까 주위에 열 에너지를 뺏겨서 온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예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발열 반응은 나무의 연소, 나무를 태우게 되면 이렇게 빛과 열이 발생하면서 따뜻해지죠.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그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거 소독할 때 그 길에다 산화칼슘을 뿌리고 그 위에 물을 뿌리면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소독하는데 소독제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서로 섞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염산은 산성을,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 둘이를 합치면 중성이라고 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에 손난로, 즉 핫팩 같은 경우일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철가루와 산소가 서로 반응을 해서 산화 처리되면서 그렇게 따뜻한 열을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흡열 반응에는 얼음과 소금을 섞는 반응인데요. 초등학교 때 이런 데다가 슬러시 만드는 거 해보셨죠?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가서 금방 잘 얼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죠. 그러면 식물의 광합성이 흡열 반응이면 이것의 반대인 호흡은 발열 반응에 해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섞는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로 흡열 반응이고요. 질산 암모늄에 물을 반응시키면 냉찜질 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모늄자가 들어가면 흡열이구나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단원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